네, 속도를 내고 있는 대장동 의혹 수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이제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3명이 구속됐죠.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까? 네, 결국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흐름 중에 하나인 사업 설계와 선정 과정 자체가 배당 이익 자체가 굉장히 민간업자들의 이익과 그 이익과 계획에 포섭돼 가지고 공적 영역이 동원돼서 했다라는 부분. 네. 그 실체가 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들이 상당히 확인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민간업자, 최종적인 게임의 승자가 됐던 민간업자들이 이 과정의 설계, 선정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주도하고 네. 사실상 관은 거기서 동원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배임 관련된 소명 그 범죄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공모지침서의 가장 핵심적인 7대 요구사항 어찌 예.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공사는 임대주택 부지와 제1공단 사업비 외에는 부분 외에는 추가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예. 이거를 꼭 반영해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것이 반영이 됐고 공모하기 전에 공모 지침서를 아예 요구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정상적으로 설계되고 정상적인 공개 경쟁을 거쳐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네. 예. 아예 자기 자신들이 선정될 것을 애정을 해놓고 게임 자체를 자기들이 짜게 된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동규 씨와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가 개입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이 소명이 되어가지고 구속이 됐다는 점은 결국은 이 사업의 설계와 선정 과정들이 민간에 의해 가지고 주도되고 오염된 부분들이 있다는 게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네, 네. 검찰이 증거로 대부분 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영학 회계사가 제시한 녹취록 부분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영학 씨에게 책임이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마치 죄수의 딜레마처럼 서로 이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네, 지금 결국은 이제 범죄 사실을 보면 정영학 회계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영학 회계사 본인의 제출 자료에 따르더라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계들을 본인 한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김만배 씨나 남욱 씨는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자기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모르고 여러 가지 각자의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고 전체적인 배임적 거래 구조에 있어서 주범은 본인이 아니다라는 항변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 네. 결과적으로 지금 범죄 사실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의 영향과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다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오늘 나온 사실 가운데 하나가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행 전 본부장이 그 압수수색 바로 직전에 통화한 사람이 그동안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정진상 전 경기도정책실장이네요. 이 사람은 이재명 지사가 측근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수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결국은 이 사건 수사의 배임의 핵심은 이제 그 윗선으로 향하게 될 것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배임이 어떤 유 전 본부장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래에서 일부 거래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이 사업 전반적인 구조가 개인 그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으로 설계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네. 그럼 이 사업 전반 구조에서 이런 민간업자들과 함께 이 계약의 주체가 되고 있던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여기를 감독하는 성남시가 어떤 영향과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가 이 배임의 고의가 거기까지도 같이 미치는 공동으로 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될 것이고요. 예. 두 가지 방향성인데 하나는 결제에 관한 방향성,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가 있겠지만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결제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왜 이거를 정권에 맡게 된 것인가? 특히나 원래부터 신입사원을 입사해서 수십 년 일한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중책을 맡게 되고 예. 또 공교롭게도 사업 시행 직전에 사장이 물러나게 되고 사장 직무 대행을 그래서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주간 협약서에 사장 직무대행에서 본인이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이 사람한테 정권을 준 정치적 경제적 힘이 결국은 이 사건에 의해 가지고 문제를 저지르려고 하는 비리를 저지르려고 했던 민간업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가 앞으로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바로 그런 임명 과정과 그리고 그 직무대행으로 되는 과정들에 대한 수사들이 결국 윗선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전진상 그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그 전화번호 자체가 사실 그 압수수색하기 전에 바꾼 전화번호여서 유동규 전 본부장 측근만이 아는 번호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가 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결제와 그다음에 임명 그리고 그 당시 황 사장의 퇴임 과정, 네. 그 사임 과정에 있어가지고 계속 거론이 됐고 특히나 지금 구속
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상황에서 유동규가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의사소통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 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 조사라든지 관련된 조사들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배임 공동 정범으로 이제 구속된 세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미친 손해 얼마로 지금 특정했습니까? 네, 651억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이게 좀 교묘한 부분입니다. 네. 결국은 이 사업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배임에 관한 금액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일주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정당한 몫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랬어야죠. 왜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했는가가 예. 1번이고요. 바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던 건 1,793억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본 겁니다. 1,793억의 그렇죠. 손해를 봤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 이익을 이익 배분을 왜 지분대로 안 받았는지의 부분은 사실 굉장히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도시개발공사 실무자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번에 영장에서 그것을 성남시 차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부분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 그것에 대한 수사를 아직 다 완전히 못 이룬 상태였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651억은 그 자체만 봤을 때는 실무자선에서 평당 이익가를 조금 다르게 산정한 수준으로 배임만 있다라고 그것만 봤지만 한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거기에 예. 한정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한 거는 일단은 그 지점만으로 멈추면서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전체 사업 구조 자체에 가지고 배임적인 구조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있는지 부분들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밝히는데 가장 뭐 중요한 게 보는 검찰의 단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하신 공모지침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흥미로운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공모지침서 발표 직전 그리고 그 또 한 달도 되기 전에 당연히 성남시가 50% 일주 이상을 가져가야 하는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이익을 가져가냐는 질문, 외부 위원의 질문에 간사가 당연히 그렇다라고 했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됐고요. 특히나 이 이익이라는 것이 왜 금액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두 가지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단 제1공단 관련된 사업비가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임대주택 부지입니다. 왜 그 두 가지 특정되는 것만으로 제한했는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특히나 임대주택 부지를 공공환수를 더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제한했는지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수사해야 한다. 네, 그리고 그거를 왜 특정한 그 두 가지로만 제한했는지. 근데 그 두 가지는 도시공사 차원이 아니라 성남시 차원의 개발 계획과 주거 계획에 맞물려서 할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비 수사 있잖아요. 로비 수사 뭐 로비 금액 350억 썼다. 그리고 50억 클럽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이 로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네. 지금 이제 뇌물 혐의로 받는 원유철 전 네. 대표의 이제 예. 부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네. 있었다고 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민간업자가 민관 합동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여기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이들이 무엇을 했는데 그것을 또 덮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 결국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영장 청구를 통해서 드러났다면은 그러면 이들이 덮기 위해 가지고 무엇을 또 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금 흐름 그리고 어떤 로비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걸로 보게 될 것이고 예. 이 두 가지 축의 교차점에 있는 김만배 씨와 관련된 조사들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네, 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이후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도 조사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왜 우리가 이 금액으로 한정됐는가가 참 궁금한데요. 특히나 거기서 1,822억 원은 당시에 임대주택 부지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네. 임대주택 부지를 포기하고 해당되는 돈으로 받아가는 이런 결정들, 예. 이런 의사결정들은 사실은 공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정책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 왜 그 금액으로 그 부지로 그 특정으로 한정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가령 그런 얘기가 있죠. 고정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라. 자, 그러면 건물을 최대치로 높이 지어라는 얘기라고 한다면은 누군가 밑에서 보고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5층으로 지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러면은 최대 얼마 정도 지을 수 있는데 왜 5층으로 지었는지가 궁금하겠죠. 네. 예.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금액으로 정했다면은 그 금액 이상 당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생각했던 개발 이익과 내용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정당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것을 줄였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배임적인 여지
여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결국에는 수사가 윗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군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계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번 공소 사실에서 알파로만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고 유동규 씨가 그걸 다 한 것이라고 하면 왜 누가 유동규 씨를 이렇게 선임하게 한 건지 이 부분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배임죄가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요. 공공으로 환수돼야 할 이익이 민간업자에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이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렇게 배임으로써 이익을 받은 업자들이 소위 말해서 공동으로 가공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비즈니스 계약 표시 자체가 무효다. 네. 맞습니다. 유추적용서에 따라서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면은 받은 모든 이익들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반환해야 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장동 의혹 수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